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의 정의는 1번 음식과 의약품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2번 농산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을 말한다. 3번 식품 및 식품 첨가물만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을 말한다. 4번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 첨가물뿐만 아니라 이를 취급하는 기구와 용기 포장까지 포함하여 음식에 관한 위생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4번이 법에서 정의하는 정확한 범위에 해당합니다. 아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상 통조림 제품의 제조연월일 표시 방법이다.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1번 끝 숫자 O, N, D 2번 끝 숫자 M, N, D 3번 앞 숫자 O, N, D 4번 앞 숫자 F, N, D 통조림의 제조연월일은 연도의 끝 숫자와 월을 나타내는 O, 옥토버, N, 노벰버, D, 디셈버를 사용하여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10월, 11월, 12월은 각각 O, N, D로 표기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식품 접객업 중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은 1번 단란주점 영업, 2번 휴게음식점 영업, 3번 일반 음식점 영업, 4번 유흥주점 영업. 휴게음식점은 주로 차나 아이스크림 등을 조리 판매하는 곳으로 식품위생법상 음주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영업 형태입니다. 반면 단란주점, 일반 음식점, 유흥주점은 모두 술을 판매하거나 마시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종입니다. 다음 중 식품위생법상 판매가 금지된 식품이 아닌 것은 1번 병원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2번 영업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제조한 식품, 3번 안전성 평가를 받아 식용으로 적합한 유전자 제조합 식품, 4번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식품. 식품위생법상 안전성 평가를 통과하여 식용으로 적합 판정을 받은 유전자 제조합 식품은 적법한 식품이므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반면 나머지 보기들은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거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매가 금지됩니다. 다음 중 무상수거 대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출입검사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필요한 식품 등을 수거할 때, 2번 유통 중인 부정, 불량식품 등을 수거할 때, 3번 도소매 업소에서 판매하는 식품 등을 시험검사용으로 수거할 때, 4번 수입식품 등을 검사할 목적으로 수거할 때. 도소매 업소에서 판매하는 식품을 시험검사 목적으로 수거할 때는 해당 영업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므로 무상수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법적 절차에 따른 단속이나 수입검사 등 공익적 목적의 수거는 무상으로 진행됩니다. 세균성 식중독과 병원성 소화기계 전염병을 비교한 것으로 틀린 것은 좌, 세균성 식중독, 오, 병원성 소화기계 전염병, 1번. 식품은 원인물질 축적체, 식품은 병원균 운반체, 2번. 2차 감염이 빈번함, 2차 감염이 없음, 3번. 식품위생법으로 관리, 전염병 예방법으로 관리, 4번. 비교적 짧은 잠복기, 비교적 긴 잠복기. 세균성 식중독은 주로 독소에 의해 발생하여 사람 간 2차 감염이 거의 없으나 병원성 소화기계 전염병은 균이 체내에서 증식하여 배출되므로 사람 간 2차 감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보기 2번은 두 질환의 직징이 서로 바뀌어 설명된 틀린 내용입니다. 엔테로톡신, 이 원인이 되는 식중독은 1번 살모넬라 식중독, 2번 장염비브리오 식중독, 3번 병원성대장균 식중독, 4번 황색포도상구균 식중독. 황색포도상구균은 식품 내에서 독소를 미리 생성하는 독소형 식중독균으로 이 균이 내뿜는 독소가 바로 엔테로톡신입니다. 따라서 엔테로톡신에 의한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균은 황색포도상구균입니다. 카드뮴, CD, 중독에 의해 발생되는 질병은 1번 미나마타 병, 2번 이타이 병, 3번 스팔가눔병, 스파르가노시스, 4번 브루셀로시스 병. 카드뮴에 중독되면 뼈가 약해지고 통증을 유발하는 이타이병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미나마타병은 수은 중독에 의해 발생합니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사항으로 부적합한 것은 6번 1번 보건소 또는 해당 관청에 신고한다. 2번 의사 처방전이 없더라도 항생물질을 즉시 복용시킨다. 3번 원인식을 조사한다. 4번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환자의 가건물을 보관한다. 식중독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 없이 항생제를 함부로 복용시키면 내성균이 발생하거나 증상이 악화될 위험이 있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원인불명의 식중독 상황에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을 따라야 합니다.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여 식품의 부패나 변질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1번 안식향산 나트륨, 2번 호박산 나트륨, 3번 글루타민 나트륨, 4번 실리콘 수지. 안식향산 나트륨은 미생물의 번식을 억제하여 식품의 보존기간을 늘리는 대표적인 보존료입니다. 반면 나머지 보기들은 주로 조미료나 소포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저장 중에 생긴 감자의 녹색 부위에 많이 들어있는 독소는 1번 리신, 리친, 2번 솔라닌, 솔라닌, 3번 테물린, 테뮬린, 4번 아미그달린, 아미그다인. 감자의 싹이나 녹색으로 변한 껍질에는 솔라닌이라는 자연 독소가 함유되어 있어 섭취 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해당 부위는 반드시 도려내고 먹어야 합니다. 빵을 구울 때 기계에 달라붙지 않고 분할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첨가물은 1번 조미료, 2번 유화제, 3번 피막제, 4번 이형제. 이형제는 빵 반죽이나 제품이 제조기계 및 틀에 달라붙지 않게 하여 분할과 탈형을 원활하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식품의 위생적 장애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기생충 및 오염물질에 의한 장애, 2번 식품에 함유된 중금속 물질에 의한 장애, 3번 세균성 식중독에 의한 장애, 4번 영양결핍으로 인한 장애. 식품위생은 외부 오염원이나 유해물질로부터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영역을 의미하며 체내 영양소 불균형에 의한 영양결핍은 질병의 범주에 속할 뿐 식품위생상의 위의 요소와는 거리가 멉니다. 다음 중 곰팡이 독소가 아닌 것은 1번 아플라톡신, 어플라톡신, 2번 시트리닌, 시트리닌, 3번 삭시톡신, 사시톡신, 4번 파툴린, 파툴린. 삭시톡신은 곰팡이가 생성하는 독소가 아니라 마비성 폐독의 일종으로 주로 독성 플랑크톤에 의해 생성되어 조개류 등에 축적되는 독소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모두 특정 곰팡이류가 생산하는 마이코톡신, 곰팡이 독소에 해당합니다. 햄 등 육제품의 붉은색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은 1번 스테비오사이드, 2번 디솔비톨, 3번 아질산나트륨, 4번 아오라민. 아질산나트륨은 육제품 내의 미오글로빈과 반응하여 붉은색의 니트로소미오글로빈을 형성함으로써 고기의 선홍색을 유지하고 보존성을 높이는 발색제입니다. 훈연 시 발생하는 연기 성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페놀, 페놀, 2번 포르말데히드, 포멀디하이드, 3번 개미산, 포마익 애시드, 4번 사포닌, 사포닌. 훈연 시 발생하는 연기 성분은 페놀, 포르말데히드, 유기산류 등이 포함되지만 사포닌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하는 배당체 성분으로 연기 성분과는 무관합니다. 감자 100g 이 72kcal 의 열량을 낼 때 감자 450g은 얼마의 열량을 공합하는가? 1번 234kcal, 2번 284kcal, 3번 324kcal, 4번 384kcal. 감자 100g당 72kcal이므로 450g에 해당하는 열량은 72의 4.5를 곱한 324kcal가 됩니다. 다음 중 칼슘 급원 식품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우유, 2번 감자, 3번 참기름, 4번 쇠고기. 우유는 체내 흡수율이 높은 칼슘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대표적인 칼슘 공급원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나머지 보기인 감자, 참기름, 쇠고기는 칼슘보다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주요 급원 식품입니다. 중성지방의 구성 성분은 1번 탄소와 질소, 2번 아미노산, 3번 지방산과 글리세롤, 4번
포도당과 지방산. 중성지방은 지방산 선분자와 글리세롤 1분자가 에스테르 결합을 통해 형성된 화학물입니다. 따라서 지방의 기본 구성 성분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입니다. 카제인은 어떤 단백질에 속하는가? 1번 당단백질, 2번 지단백질, 3번 도단백질, 4번 인단백질. 카제인은 우유단백질의 주성분으로 분자구조 내에 인산기를 포함하고 있어 인단백질로 분류됩니다. 전분의 노화 억제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설탕 첨가, 2번 유화제 첨가, 3번 수분 함량을 10% 이하로 유지, 4번 0에서 보존. 전분의 노화는 0에서 4 사이의 냉장 온도에서 가장 빠르게 일어나므로 이 온도대에서의 보존은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노화를 방지하려면 냉동 보존하거나 고온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잼 또는 젤리를 만들 때 설탕의 양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번 20에서 25%, 2번 40에서 45%, 3번 60에서 65%, 4번 80에서 85%. 잼이나 젤리는 팩틴이 응고하기 위한 최적의 농도인 60에서 65%의 설탕 함량이 유지될 때 가장 안정적인 겔 구조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당도가 60에서 65% 범위에 도달해야 적절한 점도와 보존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짠맛의 소량의 유기산이 첨가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1번 떫은 맛이 강해진다, 2번 신맛이 강해진다, 3번 단맛이 강해진다, 4번 짠맛이 강해진다. 짠맛의 소량의 유기산을 첨가하면 미각의 대비 현상에 의해 짠맛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유지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 거리가 먼 것은 1번 온도, 2번 광선, 3번 수분, 4번 기압. 유지의 산패는 온도, 광선, 수분, 산소 등에 의해 촉진되지만 기압은 산패 반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산패인자와 관련이 먼 것은 기압입니다. 다음 중 비타민 B12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급원 식품은 기본 1번 사과, 배, 귤, 2번 소간, 난황, 어육, 3번 미역, 김, 우뭇가사리, 4번 당근, 오이, 양파. 비타민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존재하므로 간이나 달걀 노른자, 고기 및 생선류가 풍부한 급원 식품입니다. 반면 식물성 식품에는 비타민 B12가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쇠고기 가공 시 발색제를 넣었을 때 나타나는 선홍색 물질은 1번 옥시미오글로빈, 옥시목로빈, 2번 니트로소미오글로빈, 니토서목로빈, 3번 미오글로빈, 마이오글로빈, 4번 메트미오글로빈, 메트목로빈. 육류 가공 시 첨가한 발색제인 아질산염이 미오글로빈과 반응하면 안정적인 선홍색을 띠는 니트로소미오글로빈이 생성됩니다. 생선의 육질이 육류보다 연한 주된 이유는 1번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함량이 적으므로, 2번 미오신과 액틴의 함량이 많으므로, 3번 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많으므로, 4번 미오글로빈 함량이 적으므로. 생선은 육류에 비해 결합조직인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함량이 훨씬 적어 육질이 상대적으로 연합니다. 이러한 조직적 특성 때문에 생선은 가열 시 근육섬유가 쉽게 분리되어 부드러운 식감을 나타냅니다. 지방의 경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물과 지방이 서로 섞여 있는 상태이다, 2번 불포화지방산에 수소를 첨가하는 것이다, 3번 기름을 7.2까지 냉각시켜서 지방을 여과하는 것이다, 4번 반죽 내에서 지방층을 형성하여 글루텐 형성을 막는 것이다. 지방의 경화란 액체 상태인 불포화지방산의 이중결합에 수소를 첨가하여 고체 상태의 유지로 만드는 가공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름의 녹는 점이 높아지고 보존성이 향상됩니다. 육류의 결합 조직을 장시간 물에 넣어 가열했을 때의 변화는 1번 콜라겐이 젤라틴으로 된다, 2번 액틴이 젤라틴으로 된다, 3번 미오신이 콜라겐으로 된다, 4번 엘라스틴이 콜라겐으로 된다. 육류의 결합 조직인 콜라겐은 장시간 가열하면 물과 반응하여 부드러운 젤라틴으로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기를 오래 삶으면 연해지는 원리가 바로 콜라겐의 젤라틴화 때문입니다. 5대 영양소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새로운 조직이나 효소, 호르몬 등을 구성한다. 2번. 노폐물을 운반한다. 3번. 신체 대사에 필요한 열량을 공급한다. 4번. 소화, 흡수 등의 대사를 조절한다. 영양소의 주된 기능은 에너지 공급, 신체 구성, 생리 조절이며 노폐물을 운반하는 것은 영양소 자체가 아닌 혈액과 같은 체액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영양소의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2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밀가루를 반죽할 때 연화, 쇼트닝, 작용과 팽화작용의 효과를 얻기 위해 넣는 것은 1번 소금, 2번 지방, 3번 달걀, 4번 이스트. 지방은 반죽 속에서 글루텐의 결합을 방해하여 식감을 부드럽게 만드는 연화작용을 하며 오븐 속에서 수증기를 발생시켜 반죽을 부풀리는 팽화작용을 돕습니다. 전분의 호화에 필요한 요소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1번 물, 열, 2번 물, 기름, 3번 기름, 설탕, 4번 열, 설탕. 전분의 호화는 전분 입자가 물을 흡수하여 팽윤하고 여기에 열이 가해져 결정 구조가 파괴되면서 점성이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호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과 열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단백질과 탈취작용의 관계를 고려하여 돼지고기나 생선의 조리 시 생강을 사용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은 1번. 처음부터 생강을 함께 넣는다. 2번. 생강을 먼저 끓여낸 후 고기를 넣는다. 3번. 고기나 생선이 거의 익은 후에 생강을 넣는다. 4번. 생강즙을 내어 물에 혼합한 후 고기를 넣고 끓인다. 생강의 탈취 성분인 진저롤은 열에 약해 쉽게 휘발되므로 조리 과정 중 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잡내를 없애기 위해 고기나 생선이 거의 익은 후 마지막에 넣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침, 타액에 들어있는 소화효소의 작용은 1번. 전분을 메가당으로 변화시킨다. 2번. 단백질을 펩톤으로 분해시킨다. 3번. 설탕을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시킨다. 4번. 카제인을 응고시킨다. 침 속에 포함된 아밀라아제는 탄수화물인 전분을 분해하여 이당류인 메가당으로 만드는 초기 소화 작용을 합니다. 신선한 달걀의 난화계수, 요크 인덱스는 얼마 정도인가? 1번. 0.14에서 0.17, 2번. 0.25에서 0.30, 3번 0.36에서 0.44, 4번 0.55에서 0.66. 난화계수는 달걀 노른자의 높이를 지름으로 나눈 값으로 신선한 달걀일수록 노른자가 봉긋하여 0.36에서 0.44 정도의 높은 수치를 나타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노른자가 퍼지면서 이 수치는 낮아지게 됩니다. 시금치 나물을 조리할 때 1인당 80g이 필요하다면 식수인원 1,500명에 적합한 시금치 발주량은 단 시금치의 폐기율은 4%이다. 1번 100kg, 2번 110kg, 3번 125kg, 4번 132kg. 총 필요량 1,500명 곱하기 80g는 12만 g의 가식부율 1에서 0.04는 0.96로 나누면 12만 5천 g이 되어 이를 kg로 환산하면 125kg이 됩니다. 재료 소비량을 알아내는 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1번 계속기록법, 2번 재고조사법, 3번 선입선출법, 4번 역계산법. 재료 소비량 계산 방법에는 계속기록법, 재고조사법, 역계산법이 포함되지만 선입선출법은 재료의 소비 가격을 결정하는 단가 결정 방법이므로 재료 소비량을 산출하는 방법과는 거리가 멉니다. 각 식품의 보관요령으로 틀린 것은 1번. 냉동육은 해동, 동결을 반복하지 않도록 한다. 2번. 건어물은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한다. 3번. 달걀은 깨끗이 씻어 냉장 보관한다. 4번. 두부는 찬물에 담갔다가 냉장시키거나 찬물에 담가 보관한다. 달걀 껍데기에는 미세한 구멍이 있어 씻을 경우 오염물질이 내부로 스며들거나 보호막이 제거되어 쉽게 부패할 수 있으므로 씻지 않고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 중 버터의 특성이 아닌 것은 1번. 독특한 맛과 향기를 가져 음식에 풍미를 준다. 2번. 냄새를 빨리 흡수하므로 밀폐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번. 소화율이 높다. 4번. 성분은 단백질이 80% 이상이다. 버터의 주성분은 단백질이 아니라 약 80에서 85%의 유지방이며 단백질 함량은 1% 내외로 매우 낮습니다.
에너지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물체가 열원에 직접적으로 접촉됨으로써 가열되는 것을 전도라고 한다. 2번. 대류에 위한 열의 전달은 매개체를 통해서 일어난다. 3번. 대부분의 음식은 전도, 대류, 복사 등의 복합적 방법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되어 조리된다. 4번. 열의 전달 속도는 대류가 가장 빨라 복사, 전도보다 효율적이다. 열 전달 속도는 대류보다 복사가 훨씬 빠르므로 복사가 대류보다 가장 효율적이라는 4번 보기는 틀린 설명입니다. 오징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오징어는 가열하면 근육섬유와 콜라겐 섬유 때문에 수축하거나 둥글게 말린다. 2번. 오징어의 살이 붉은색을 띠는 것은 색소포에 의한 것으로 신선도와는 상관이 없다. 3번. 신선한 오징어는 무색투명하며 껍질에는 짙은 젓갈색의 색소포가 있다. 4번. 오징어의 근육은 평활근으로 색소를 가지지 않으므로 껍질을 벗긴 오징어는 가열하면 백색이 된다. 오징어의 껍질에 있는 색소포는 신선도가 떨어질수록 점차 퇴색하거나 변색되므로 살이 색깔 변화는 신선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색소포와 신선도가 상관없다는 보기는 틀린 설명입니다. 쓰거나 신음식을 맛본 후 금방 물을 마시면 물이 달게 느껴지는 데에는 어떤 원리에 의한 것인가? 1번. 변조현상, 2번. 대비효과, 3번. 수능현상, 4번. 억제현상. 한 가지 맛을 본 뒤 다른 맛을 볼 때 이전 맛의 영향으로 뒤에 오는 맛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변조현상이라고 합니다. 신맛을 강하게 느낀 직후 물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혀가 그 맛에 반응하여 물을 평소보다 더 달게 느끼게 됩니다. 각 식품을 냉장고에서 보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의 연결이 틀린 것은 1번. 바나나 껍질이 검게 변한다. 2번. 고구마 전분이 변해서 맛이 없어진다. 3번. 식빵 딱딱해진다. 4번. 감자 솔라닌이 생성된다. 감자는 저온 보관 시 솔라닌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햇빛에 노출될 때 녹색으로 변하며 솔라닌이라는 독소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감자는 햇빛이 없는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상온에 보관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미역국을 끓일 때 1인분에 사용되는 지료와 필요량, 가격이 아래와 같다면 미역국 10인분에 필요한 재료비는 단, 총 조미료의 가격 70원은 1인분 기준임. 1번 610원, 2번 6,100원, 3번 870원, 4번 8,700원. 1인분 기준 재료비, 미역, 소고기, 조미료 등의 합계를 구한 뒤 여기에 10을 곱하면 10인분 총 재료비인 6,100원이 산출됩니다. 유지의 발연점이 낮아지는 원인이 아닌 것은 1번 유리지방산의 함량이 낮은 경우, 2번 튀김하는 그릇의 표면적이 넓은 경우, 3번 기름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경우, 4번 오래 사용하여 기름이 지나치게 상폐된 경우. 유지의 발연점은 유리지방산 함량이 높을수록 낮아지므로 함량이 낮은 경우는 발연점이 낮아지는 원인이 아닙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기름의 변질이나 넓은 공기 접촉 면적으로 인해 발연점이 낮아지는 주요 요인들입니다. 어류의 지방 함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흰살 생선은 5% 이하의 지방을 함유한다. 2번 흰살 생선이 붉은살 생선보다 함량이 많다. 3번 산란기 이후 함량이 많다. 4번 등 쪽이 배 쪽보다 함량이 많다. 흰살 생선은 지방 함량이 5% 이하로 적고 담백한 반면 붉은살 생선은 지방 함량이 높고 풍미가 강한 직징이 있습니다. 산란기에는 영양분이 알로 이동하여 살이 지방 함량이 가장 낮아지며 일반적으로 배 쪽이 등 쪽보다 지방 함량이 더 높습니다. 찹쌀떡이 맵쌀떡보다 더 늦게 굳는 이유는 1번 pH가 낮기 때문에, 2번 수분 함량이 적기 때문에, 3번 아밀로호스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4번 아밀로펙틴의 함량이 많기 때문에. 찹쌀의 주성분인 아밀로펙틴은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노화 현상인 전분의 대기가 더디게 일어나기 때문에 맵쌀떡보다 훨씬 늦게 굳습니다. 건조된 갈조류 표면의 흰가루 성분으로 단맛을 나타내는 것은 1번 만니톨, 2번 알킨산, 3번 클로로필, 4번 피코시안. 건조된 다시마 등 갈조류 표면에 돋아나는 흰가루는 당알코올의 일종인 만니톨로 이는 감칠맛과 단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다음 중 조리실 바닥 재질의 조건으로 부적합한 것은 1번 산, 알칼리, 열에 강해야 한다. 2번 습기와 기름이 스며들지 않아야 한다. 3번 공사비와 유지비가 저렴하여야 한다. 4번 요철이 많아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리실 바닥에 요철이 많으면 오염물질이 끼기 쉬워 위생관리가 어렵고 청소가 불편하므로 미끄럼 방지는 요철 대신 논슬립 타일이나 적절한 재질 선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바닥은 평탄하고 매끄러우면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이어야 합니다. 급식 산업에 있어서 위의 요소 관리, HACCP에 의한 중요 관리점, CCP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교차 오염 방지, 2번 권장된 온도에서의 냉각, 3번 생물학적 위의 요소 분석, 4번 권장된 온도에서의 조리와 재가열. 생물학적 위의 요소 분석은 HACCP의 7원칙 중 위의 요소 분석 단계에 해당하며 조리나 냉각처럼 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통제하는 중요 관리점 CCP과는 구분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조리, 냉각, 교차오염 방지 등의 중요 관리점입니다. WHO 보건원장에 의한 건강의 정의는 1번 질병이 걸리지 않은 상태, 2번 육체적으로 편안하며 쾌적한 상태, 3번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완전한 상태, 4번 허약하지 않고 심신이 쾌적하며 식욕기왕성한 상태. WHO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를 넘어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안녕한 상태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을 개인의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및 사회적 관계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다음 중 병원체가 세균인 질병은 1번 폴리오, 2번 백일해, 3번 발진티푸스, 4번 홍역.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페르투시스라는 세균에 의해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반면 폴리오와 홍역은 바이러스성 질환이며 발진티푸스는 리케차에 의해 발생합니다. 동맥경화증의 원인 물질이 아닌 것은 1번 트기글리세라이드, 2번 유리지방산, 3번 콜레스테롤, 4번 글리시닌. 글리시닌은 콩에 함유된 단백질로 동맥경화와는 무관한 영양소이며 나머지 보기에 제시된 물질들은 혈중 농도가 높아질 경우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들입니다. 따라서 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글리시닌이 정답입니다. 광절 12조 중에 제1중간 숙주와 제2중간 숙주를 옳게 짝지은 것은 1번 연어 송어, 2번 붕어 연어, 3번 물벼룩 송어, 4번 참게사람. 광절 12조 중에 제1중간 숙주는 물벼룩이며 물벼룩을 잡아먹고 감염된 물고기인 송어나 연어 등이 제2중간 숙주 역할을 합니다. 다음 기생충 중 주로 채소를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1번 회충, 민촌충, 2번 회충, 편충, 3번 촌충, 광절 12조충, 4번 십이지장충, 간흡충. 회충과 편충은 충란이 묻은 채소를 날 것으로 섭취할 때 경구적으로 감염되는 대표적인 토양매개성 기생충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민물고기나 육류 섭취 또는 피부 침입을 통해 감염되므로 채소를 통한 감염과는 거리가 멉니다. 석탄산 개수가 2이고 석탄산의 희석 배수가 40배인 경우 실제 소독약품의 희석 배수는 1번 20배, 2번 40배, 3번 80배, 4번 160배. 석탄산 개수는 특정 소독약품의 희석 배수를 석탄산의 희석 배수로 나눈 값이므로 석탄산의 희석 배수 40배에 석탄산 개수 2를 곱하면 80배가 됩니다. 중독될 경우 소변에서 코프로포르필린이 검출될 수 있는 중금속은 1번 철, 회, 2번 크롬, CR, 3번 납, PP, 4번 시아나암물, CN. 납, PP, 은 체내에서 헤모글로빈 합성을 저해하여 소변 내 코프로포르필린 농도를 높이는 직증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납중독 여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장티푸스의 가장 효과적인 관리 방법은 1번 환경위생 철저, 2번 공기정화, 3번 순화독소,
톡소이드, 접종. 4번. 농약 사용 자제. 장티푸스는 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을 통해 전파되는 수인성 식품 매개 감염병이므로 상하수도 관리 및 위생적인 음식물 취급과 같은 환경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 대책입니다. 살균 소독제를 사용하여 조리기구를 소독한 후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마른 타월을 사용하여 닦아낸다. 2번. 자연 건조, 에어드라이, 시킨다. 3번. 표면의 수분을 완전히 마르지 않게 한다. 4번. 최종 세척 시 음용수로 헹구지 않고 세제를 탄 물로 헹군다. 살균 소독제 잔류물이 남지 않도록 하고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소독 후에는 별도의 닦아냄 없이 공기 중에 그대로 두어 자연 건조하는 것이 가장 위생적입니다. 다음의 상수 처리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는 1번. 급수, 2번. 취수, 3번. 정수, 4번. 도수. 상수 처리 과정은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 순으로 이루어지며 가정이나 건물로 물을 최종적으로 공급하는 단계가 바로 급수입니다. 따라서 처리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1번인 급수입니다.